네,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 의회 김태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름이 참 예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름 때문에 네. 추억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인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태희 관련 에피소드도 얘기해 주세요. 에피소드 같이 해도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이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경기도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하고 환경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인데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그런 관련 기관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피소드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오리엔테이션을 딱 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방 배정에 제가 바로 나실 것 같은데 예, 그 여성 방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특히 이제 복학하신 선배분들이 했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설레었다가 갑자기 예. 난감했던 게 있었고요. 선거 때 되면 이름이 좀 독특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더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막 웃으면서 그래서 가짜 아니냐 그래서 진짜라고 이러느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그 경기도 교육감이 임태희 교육감이시잖아요. 근데 선거 때 방송 차량이 지나가면 태희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조금 저희가 조금 이제 정치적 성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게 있었고요. 선거 투표 날 전화가 왔었어요. 유권자로부터 불법 선거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왜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기는 분명히 태희를 2번 찍었다고. 한 번 투표용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2개 찍었다고 그렇게 전화까지 받은 적이 있어서 안내까지 시켜드렸고요. 에피소드 임태희 너무 교육감님 많으신데요? 만나 뵈면 말씀도 드렸어요. 잘하셨네요. 저희 여쭤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배우도 아니고 미의 대명사잖아요. 김태희 씨. 오늘 네이버 검색하면 항상 어느 분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느 날 또 이제 김태희 의원님께서 더 많은 또 기사 또 장식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희 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안산이 지역구라고 하셨어요. 네, 안산입니다. 지역 현안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어떤 게 있나요? 지역 현안이요? 네. 글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두 아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저는 이제 도의원 전에 안산 시의원을 좀 했었습니다. 시의원 당시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곳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들이 좀 없어서 특히 이제 안산은 좀 젊은 도시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시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 연구 모임을 했었죠. 4년 동안 했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학교 설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게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상 이제 뭐 그 당시에 PC방이라든가 작은 도서실이나 이제 도서관을 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전용 문화 공간이 가장 필요한 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반나절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안산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박물관이나 체험활동 박물관 그런 공간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생활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확인을 찾아보니까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거는 각 동별로 읍면 동별로 한 개씩 있어야 의무예요. 권고가 아니라 의무거든요. 근데 안산도 25개 동이 있는데 4개밖에 없고요. 전국 어디를 살펴봐도 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인 각 읍면동에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문화의 집. 이게 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여기 또 그렇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있는데 청소년 문화에 좀 생소하실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이들 동아리 방도 있고요. 댄스 연습실, 노래 연습실, 컴퓨터 하는 데도 있고 영화 감상하고 체육 활동
탁구도 있고 포켓볼도 치고 있고요. 네. 북스텝이라고 요즘엔 트렌드가 책을 좀 보면서 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청소년 쉰카페 이런 부분들이 한 건물이나 그 안에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한 예.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선생님이 관리는 이제 지자체에서 음. 통상 이제 요즘에는 청소년 재단이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원이나 예. 그런 데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예. 실제로 선생님들은 청소년 활동 지도사의 자격을 갖추시거나 그런 좀 공공기관이죠. 예, 예.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25개 중에서 4개 좀 너무 적어요.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경로당을 좀 예. 비유를 해보면 예. 물론 이제 어르신 경로당도 많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안산을 보면 25개 동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 그래도 1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더 될 것 같아요. 될 한 100개 거예요? 이상 되지 않을까요? 250개. 그러니까 250 많을 개? 것 같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 동에 평균 한 10곳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갈 곳은 그렇게 없네요. 없는 거죠. 그렇네요. 더구나 이제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자전거 타거나 걸어가거나 뭐 뭐 버스 타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공간인 거고 네. 그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일단은 같은 또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전하잖아요. 일단.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죠. 근데 경로당에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알아서 재밌게 노시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좀 따라가야 되는 또 그런 것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가 조금씩 달라져요. 전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공간에서 프로그램도 원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놀고 싶거나 쉽게 말하면 멍 때리기라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 뭐 부루마블 게임도 하고 예. 그런 것처럼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프로그램 운영하면 프로그램 실적도 이제 나와야 되죠. 참여자들 이런 게 쉽게 의무가 말하면 되는구나. 카운팅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쉰카페처럼 청소년들도 스트레스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을 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이거를 위해서 더 설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신 건가요? 그래서 지난 한 거의 6년 넘었죠. 또 하면서 안산의 4곳뿐 아니라 이제 수원에 보면 청개구리 연못이라는 또 공간이 있고요. 네. 군포에 가면 10대들의 공간 틴터, 10대들의 공간 예. 그런 데를 좀 다녀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 같은 동두천, 네. 그다음에 용인, 고양시 이런 데를 좀 많이 좀 직접 다녀봤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의 공간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를 직접 다녀보면서요. 그러다 이제 제 지역에 이제 안산은 저는 이제 본호동하고 반월동인데 예. 좀 청소년들이 많아요. 학교들이 한 10여 개 이상이 되고 그리고 좀 조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방학 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에 본호동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2019년이었죠. 시의원 때 이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예. 이에 맞춰서 이제 예산도 이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나 이제 행정안전부에라든가 안산시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최근에 착공식하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도 다 참여를 해주시고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26년인가요? 그래서 그때 5월쯤 되면 실제적으로 개관을 하는데 너무나 좀 벅차고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 당시 이제 할 때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댄스도 하고 보여주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간들이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게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 어른의 입장에서
너무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마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요. 진짜 그 예산 따오시느라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좋은 결과 있어서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청소년 문화집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전 전혀 몰랐거든요. 예, 네. 이런 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또 어른들이나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저희 같은 세대,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자녀들의 공간들 아니면 어르신들한테도 아니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갈 곳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예. 그 지금 현재 이 설치하는 공간이 2층 규모의 공원 안에 그 안에 이제 조성을 좀 근데 공원이 있다면 같이 또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거 한참 할 때 처음에 주민들은 무슨 청소년 공간이냐 그냥 주차난도 심각한데 안에 주차장이나 만들어주면 안 되냐 그런 말씀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소화를 다른 이제 주차장 마련해 드리면서 그 공간을 마련을 좀 하느라고 네. 되게 좀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주민들의 이해가 또 있었으니까 또 이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너튜브에 지금 이런 거 정말 필요해요. 경로당이 그렇게 많군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어르신들 공간도 필요한 건 맞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있으니까요. 고령화 시기에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지역 현안이 3기 신도시 예, 관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까 말씀을 소개를 드렸듯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인데요. 예. 2021년 9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의왕, 군포, 안산 3개 지역을 묶어서 공공주택지구 조성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랑 LH라고 하죠. 정부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그래서 함께 안산시가 하는데요. 무려 사업비가 10조 원에 가깝고 향후 주민이 한 4만 1,500세대, 그건 한 10만 명의 인구가 세 개 지역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안산 지역에 저희 반월동 지역이 저희도 지역이 같이 그 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현재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입주가 되면 거기 14,000명이 더 들어오시게 되는 세대가 들어오면 한 35,000명이 더 늘면 5만 명이 되는 큰 동네가 되거든요. 네, 네. 그 정도 되면 안산의 25개 동 중에 가장 큰 동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 통상 그린벨트 지역이 90%가 넘는 지역이라 예. 지금도 이렇게 가다 보면 한쪽에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벼농사도 하시고 또 이제 딸기나 블루베리나 그런 과수도 하시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크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장 이제 나중에 토지 수용을 한다거나 보상을 해야 되거나 이분들이 사는 지역을 또 이주하셔야 되잖아요. 예. 제가 아는 분은 그 지역에서 한 1,000년을 사신 33대를 예. 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은 삶의 터전을 어떻게 보면 정부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 한편으로는 자기 삶의 터전이 또 바뀌게 된다는 그런 불안감과 우려도 있는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 3년이 좀 지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제는 이제 지치시기도 하고 받아들이세요? 개발자 그러면 토지를나 건축 거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산권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본인들의 땅과 이제 건축물이라는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예. 정당한 이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또 기본적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선택을 한 게 예. 이제 소관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이제 이런 민원이나 또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네, 네, 그렇게 네. 했고요. 예. 지금 경기도의회가 지금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정감사 기간이었는데 주민분들의 좀 설명을 사업에 대한 설명 또 의견 수렴 앞으로 또 향후 계획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아니면 토론회 좀 이런 자리를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을 좀 요청을 좀 드렸고 현재 이에 대해서 같이 조만간 설명회나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거기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체니까요. 예. 네, 맞아요. 그런 자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얘기하셨으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서 뭐 대표적인 의정 활동은 어떤 거 있으세요? 크게는
이제 주거복지거든요. 경기도 도민분들의 주거복지인데 물론 이제 도시 환경이다 보니까 도시 파트에서는 이제 주거복지인데 저는 좀 관심이 이제 아이들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동 그룹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룹홈이라고 좀 생소하시죠? 요즘? 네. 예. 그룹홈이라고 경제적 방임이나 아니면 부모분들 학대라든가 좀 어려운 그 아이들이 일반 좀 형태는 가정집인데 7명 이내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그룹홈이라고 해요. 아동 보호 시설 중에 하나죠. 예. 부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한번 입소를 하면 평균 12년을 살아요. 아이들이. 지금 경기도 지역에 150여 개의 그룹홈 시설이 있고 예. 그리고 한 850여 명의 아이들이 계속 꾸준하게 하고 18세가 되면 이제 퇴소를 예. 하게 되는데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 한 500여 명 계신데 이 친구들이 퇴소하게 되면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게 의식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살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친구들이 연간 200에서 300여 명이 퇴소를 해요. 매년.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LH의 그런 주택, 작은 규모의 집들을 뭐 임대를 하든 예. 아니면 월세나 이런 쪽 전세 들어간 여러 형태들의 주택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아동그룹 홈의 좀 관계자분들의 연합체 또 있거든요. 예. 그쪽을 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라 이런 사업들을 네.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도에서도 그 역할을 홍보나 네. 예.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행정감사 때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의 전달 체계라고 하거든요. 예. 그 전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물론 이제 이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시죠. GH 주택공사 분들이 복지 시설이나 현장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도 이제 중간 역할 하면서 좀 저희들이 좀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 중매라고 하거든요. 네. 서로 연결해주고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한다고 하면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드리고 연결해드리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셔야 네. 실질적으로 이제 퇴소를 앞둔 우리 자립지원 청년들이 내가 살 곳을 막상 이제 그 살 곳을 마련하는 과정도 어렵고 나중에 살면서 하는 부분도 운영하는 부분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필요하고 네. 그런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 좀 노력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들어오는데 저희가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나서 마지막 뭐 끝인사, 마무리 인사 요 얘기는 꼭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죠? 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뭐 저희가 경기도 의회처럼 지방 의회는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 여기 청취자분들이시네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의회 154분의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양 정당이 여러 정당들이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1,410만의 도민들의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갖고 오신 내용 중에 국제학교 설립 이런 것도 조만간 한번 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내용입니다.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다문 학생에 대한 부분이나 복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오늘 김태희 도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경기도의 김태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로 되십시오.